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올해 첫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채 ETF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채가 유리할까요? 리스크는 없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준 키움투자 자산운용 ETF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주 만에 또 다시 뵙는데 이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25bp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 9개월 만에 올해 첫 시행된 금리 인하인데요. 이 내년 금리 인하를 끌어왔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금리 피봇이라고 해서 금리 정책의 전환은 지난해 9월 정도에 이미 있었습니다. 네. 이제 9월부터 5.5%에서 이제 4.5%로 이제 일부 내렸었고요. 작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마침내 4.5%였던 금리를 4.25%로 이제 낮췄습니다.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에 부합되는 어떤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연설을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경제 상황 측면에서 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어떻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위험 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였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시장의 금리는 약간 선반영돼서 움직인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장기 금리 위주로 약간 올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금리 하락을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이후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9월은 보통 약세장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랠리를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증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세론자입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오더라도 그건 되게 일시적인 어떤 하락이라고 급장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추정에 기반해서 이제 시장을 보는데요. 보통 70% 정도를 이제 시장을 보면은 상승장이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급하게 바꾸시거나 이럴 필요 없이 어떤 분산 차원에서 70%는 상승하고 30%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뭔가 성장주 혹은 배당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하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장기채 ETF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채권 보유액이 30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채권 수요가 조금 늘어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눈을 돌리고 계시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장기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이 스토리는 한 2022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때 한 기준금리가 5% 이상 넘어가던 시절부터 결국엔 내려간다라고 하는 금리 인하 베팅이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2022년 말부터 국내에서 이제 미국 국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미국 30년 금리가 이제 한 4.3%대 그쪽에 평균적으로 많이 매수하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0년 금리가 4.68% 정도, 4.7% 정도인데 아마 투자자분들 사실 약간 약보합 정도 수준이죠. 약간 사실 여러 가지 이자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손실 구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손실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 기간도 꽤 깁니다. 한 2년에서 1.4년 정도 이미 보유를 하셨고 물타기도 많이 하셨고 사실 이 금리 인하 베팅 때문에 상당한 자본 차익을 꿈꾸시면서 장기채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사실 반대로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쵸. 사실 미국 장기채 투자가 좀 기회 손실을 있었던 그런 투자가 아니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 특히나 최근 시장의 주도주인 테크주들에 투자를 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 약간 기회 비용의 손실 있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연준의 단기금리 결정과는 별도로 장기금리가 움직여야 채권 ETF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장기 시장 금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정책 금리랑 별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채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시장의 진짜 수급 그리고 이제 물가, 고용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같이 저희가 복합적으로 실물 경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채권의 수급만 살펴보셔도 미국 정부의 어떤 국채 발행 압박이 상당한 걸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가 뭐 GDP 누적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잘 알려진 이슈인데 뭐 120%를 넘어가고 있고요. 매년 6% 이상의 재정 적자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채 발행 압박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가 역시 사실은 관세 이슈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유가 이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저희가 고용과 물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고용이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금리를 내린 부분이 있는데 물가가 이대로 또 다시 올라가 버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박이 좀 있다. 그래서 과감한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물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상황도 한번 보면은 고용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실업률 자체만 보면 한 4.3%입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완전 고용 상태라고도 저희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물론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나 어떤 정책 방향의 다른 요소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수치 자체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국면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장기채 투자를 통해서 뭔가 그냥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뒤로 미뤄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장기물 금리는 연준 금리 인하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장기 성장세와 또 물가 전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금리는 좀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 같지만 단기 금리는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장기 금리는 좀 레벨이 유지될 것 같지만 단기 금리는 뭐 이제 쫙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수익 저희가 이제 뭐 MMF 투자나 이제 달러 예금을 했을 때의 금리 수익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금리도 이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도 저금리로 가고 있는 부분은 추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그 이제 배당주 그러니까 그 국내 고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 효과로 이제 고배당주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리 수익이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제 시작 시기다. 뭐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고배당 주가 매력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아직 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그 고배당 미국 고배당이 한 3에서 4%대인데 아직 여전히 단기 금리가 4%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내려가야지 더 고배당의 매력이 더 드러날 텐데요. 이런 금리가 점점 낮아질수록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AI 테크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또 여전할 거기 때문에 그 장기채보다는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와 AI 테크 성장주를 같이 분산 투자해 나가는 것도 어떤 대응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기금리 하락과 함께 고배당주 주목받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 테크주와 미국 고배당에 집중 투자하는 배당과 함께 주가 상승 모두를 챙겨갈 수 있는 ETF 제가 기억을 합니다.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ETF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배당주 외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ETF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장기채 투자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이나 채권 전문가분들은 사실 지금 금리의 채권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 뭐 역사적인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네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굉장히 자주 이제 지금 옛날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과 네. 예, 늑대 이야기처럼 네. 이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저희 연금 계좌 보시면 안전자산이 있어요. 30% 반드시 채워야 그렇죠.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정도의 투자는 미국 30년 장기채에 좀 투자를 하셔서 홀딩하는 건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 정도 수준, 어. 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 수준을 이제 베팅하시는 건 좀 괜찮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예, 장기채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는 금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히 세고요. 네. 미국채 지금 발행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대한 이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자산이 바로 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현재도 금 가격이 상당한 랠리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장기채의 투자와 반대 논리로서 금 투자가 상당히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네.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사실 그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다는 논리랑 네.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 금인 가격이 잘 안 떨어질 것 같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같은 논리입니다.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던가 네. 물가 상승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트럼프 정부 기간까지 중에는 금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 시장 금리와 함께 금 가격 역시나 잘 안 빠질 수 있다. 금 관련 ETF도 저희가 살짝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이스 KRX 금연물 ETF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금연물 ETF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연물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창고가 사실 그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빌리기 위해서는 임대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GLD 이런 대표적인 금연물 ETF는 그 굉장히 비싼 뉴욕이나 런던에 그 비싼 창고를 임대를 해서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비용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에이스 금현물 같은 혹은 타이거 KRX 금현물 같은 거는 금현물이 우리나라 예탁원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뉴욕이나 런던에 비해서 부동산이 훨씬 비용이 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금현물 ETF다.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보다 국내에서 금현물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 관련 ETF까지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기존에 우리 채권 투자자분들이 변동성을 싫어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배당 ETF나 금 ETF의 경우 변동성이 채권보다는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한 대안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미국채 하면 좀 안전한 자산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30년 국채 정도 되는 자산의 어떤 듀레이션 이나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스트립 미국채라는 네.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채권의 듀레이션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주식의 변동성과 그 미국채, 장기채의 변동성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장기채가 변동성이 높다, 위험이 높다라는 부분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변동성을 원하면서 지금 장기적으로 AI 테크의 성장성 때문에 주식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상향 그런 장기 주식의 성장에 참여하면서도 변동성이 낮은 어떤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은 복잡하지만 국내에도 구조화 ETF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 ETF의 특징이 약간 주식과 채권의 어떤 중간 정도의 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한 세 가지 종류 정도의 ETF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버퍼 ETF, 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프로텍티브 복제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방 위험을 제어를 하면서 완전히 원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하방 위험을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에 일정 부분 참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버퍼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파생 상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텍티브 푸드 ETF 역시 굉장히 복잡한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주식시장이 가지는 어떤 우상향적인 특성 그리고 저변동성을 저변동 투자를 이제 동시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구조화 상품에도 관심 가져 보실 만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안전장치가 결합되어져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좀 낮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이다라고 네. 하는 포인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 장기채, 특히나 3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주식만큼의 변동성을 가질 때 꼭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변동성을 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구조화 ETF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기에 ETF 투자 전략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마 다룬 내용이 지금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네.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국내 금리, 한국의 금리나 미국의 단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 지금 실물 경제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뭐 장기 금리가 투자자분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빨리 반응해서 내려오는 것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장기채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적극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장기채 투자를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금리 레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회 손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른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투자자분들도 좀 적극적인 리밸런싱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금이나 고배당주 그리고 구조화 상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한쪽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성장주, 뭐 AI 테크주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투자자분들이 네, 인식을 하시잖아요. 뭐 맞아요. 더 올라가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씀조차도 지금 몇 년째 반복이에요. 그쵸.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상황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대항해 시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엄청난 부를 발견하던 인류가 겪었던 발전의 시기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대-AI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서비스,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국면이 아니라 AI로 인해서 전 산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좀 AI 투자에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거는 좀 불안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배당주나 금 그리고 뭐 성장주에 두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만큼 이 장기채가 빠르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 금리 하락 시 금이나 고배당주 주목을 해보자.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에 주목받는 고배당주와 또 시장의 주도 업종 AI 장기적으로도 좋게 보시니까요. 함께 보는 전략이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던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ETF와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 ETF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